F1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유독 일본 국적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역 F1 드라이버였던 츠노다 유키와 하스 F1 팀의 프린시펄 코마츠 아야오, F2에서 달리고 있는 이와사 아유무, F3에 올라온 타이토 카토, 그리고 슈퍼포뮬러에서 F1을 노리고 있는 렌 사토까지 일본 출신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모터스포츠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FIA F3 하이텍 티지얼의 신우현 선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FIA 국제카트 챔피언을 거쳐 스페인 F4에서 활동했던 이규호 선수가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일본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뿌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모터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 그건 바로 어디서 시작하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더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카트부터 시작해서 슈퍼 FJ, 제페니스 F4, 포뮬러 리저널 재팬, 슈퍼 포뮬러 라이트, 그리고 정점에 슈퍼 포뮬러가 있습니다. 이 슈퍼 포뮬러라는 게 그냥 일본 국내 대회가 아닙니다. 현재 F1 다음으로 빠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포뮬러 시리즈인데요. 쉽게 말해 일본 안에서만 달려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츠노다 유키의 경력을 보면 슈퍼 FJ에서 시작해서 제페니스 F4를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 FIA F3, F2 그리고 F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레더가 없었다면 츠노다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더 위에서 달리는 서킷도 어마어마해요. 스즈카 서킷, 후지 스피드웨이, 모테기, 오키야마, 스포츠랜드 스고 등등 FIA 등급을 받은 서킷만 10개가 넘습니다. 한국이 4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개수죠. 특히 스즈카는 혼다가, 후지 스피드웨이는 토요타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서킷을 갖고 있다는 건 테스트도 훈련도 대회 개최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킷만 많다고 드라이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일본에는 2개의 거대한 드라이버 팩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다. 혼다는 1995년부터 스즈카 서킷에서 혼다 레이싱 스쿨, 줄여서 HR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5세부터 19세 사이에 유망주를 선발해서 포뮬러카 교육부터 체력 훈련, 멘탈 코칭까지 전부 제공해요. 여기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혼다 포뮬러 드림 프로젝트 HFDP에 합류합니다. HFDP는 제페니스 F4부터 유럽 포뮬러까지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설계하고 자금을 지원해요. 인디카 레전드 타쿠마 사토가 HRS 1기 출신이고 츠노다 유키도 이 프로그램 졸업생입니다. 2024년에만 HFDP 소속 드라이버가 프랑스 F4, 슈퍼 포뮬러 라이츠, 제페니스 F4 이 세 카테고리 전부 챔피언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타이토 카토가 FIA F3로 스텝업하고 유토 노무라가 슈퍼 포뮬러에 데뷔합니다. 끊임없이 인재가 올라오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요타인데요. 토요타는 TGR DC, 토요타 가주 레이싱 드라이버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혼다와 비슷한 구조인데 토요타 진영의 드라이버를 제페니스 F4부터 슈퍼 포뮬러, 슈퍼 GT 그리고 WEC까지 배치해요. 슈퍼 포뮬러에서 활약하는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혼다 아니면 토요타 소속인 거죠.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은 1976년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아시아 최초로 F1을 개최했어요. 1987년부터는 스즈카에서 매년 일본 그랑프리가 열리면서 F1이 일본의 문화 그 자체가 됐죠. 1987년에 나카지마 사토루가 일본인 최초 풀타임 F1 드라이버가 되고 1990년에 스즈키 아구리가 홈레이스에서 첫 포디엄을 달성하고 사토 타쿠마, 코바야시 카무이를 거쳐 지금의 츠노다 유키까지 50년 동안 21명의 F1 드라이버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는 일본의 슈퍼 FJ 같은 입문 포뮬러 시리즈가 없습니다. 제페니스 F4 같은 국내 F4 챔피언십도 없고 전체적으로 포뮬러 대회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최상위 자동차 경주 시리즈는 슈퍼 레이스인데 이건 원메이크 레이스 중심이에요. 같은 차종끼리 경쟁하는 방식이라 관중 입장에서도 포뮬러와 보는 재미가 다른 부분이 많죠. 또 여기서 잘한다고 해도 국제 포뮬러 커리어와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재가 양성될 만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F1 드라이버는 대부분 카트에서 시작합니다. 해밀턴도 베르스타펜도 르클레르도 보통 5살에서 8살에 카트를 시작해서 10대 초반에 포뮬러로 넘어가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부모가 주말에 아이 데리고 동네 카트장에 가는 게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카트가 뭔지도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e스포츠나 야구와 축구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련 인프라가 훨씬 잘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포뮬러3 드라이버 신우현 선수도 16살에야 카트를 시작했는데요. 고작 1년 타고 바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보통 F1 드라이버들이 5살 전후에 카트를 시작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일본에는 혼다와 도요타가 수십 년째 수백억 원을 모터스포츠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죠. 현대는 WRC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WRC 팀의 감독부터 드라이버까지 거의 전원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차량 개발도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굳이 레이싱에서 기술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차가 팔리거든요. 일본처럼 혼다, 토요타, 닛산, 스바루, 마쓰다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 차가 레이스에서 이겼다를 마케팅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 문제인데요. 카레이싱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F4 한 시즌에만 수억 원이 들어가고 F3는 그 이상이에요. 일본에서는 혼다 HFDP나 토요타 TGR-DC가 유망주의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해줍니다. 유럽에서는 각 F1팀 주니어 프로그램이 이 역할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전무했어요. 신우현 선수의 경우 현대차 그룹 정의성 회장의 조카라는 배경이 있었고, 이규호 선수는 아버지 개인 비용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신우현 선수는 2004년생으로 한국인 최초 FIA F3 드라이버이며 2025년 유로 포뮬러 오픈에서 4승을 포함해 종합 2, 3위를 기록하며 실력을 증명했고, 2026년부터 하이텍 TGR 소속으로 FIA F3에 풀타임으로 참전합니다. 슈퍼라이센스 포인트도 40점 만점에 25점을 이미 확보했고, 본인이 밝힌 목표는 2030년까지 F1을 데뷔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규호 선수의 경우 2008년생으로 올해 겨우 17살인데요.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2024년 FIA 카트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어요. 재벌가 자제들과 F1팀 주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을 거머쥔 거죠. 현재 스페인 F4를 거쳐 GB3에서 활동 중이고, 포뮬러 적응 속도가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제네시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만든 WEC 하이퍼카 레이싱팀인데요. 2026년부터 르망 24시를 포함해 WEC의 GMR001 하이퍼카로 출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팀이 트라젝토리 프로그램이라는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신우영과 이규호 선수가 여기에 합류했다는 건데요. 11팀 대표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리 팀의 중요한 목표라고. 이건 사실상 한국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모터스포츠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혼다가 1995년에 HRS를 만든 것처럼 제네시스가 2026년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30년 전 일본도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했어요. 나카지마 사토루가 F1에 처음 도전했을 때 일본에서 모터스포츠는 소수 마니아의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혼다가 밀고 토요타가 밀고 팬들이 응원하면서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언젠간 F1 그리드에 태극기가 나붙기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